제가 무슨 강의를 할까 그러다가 뭐 강의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한국 예술도 있고 또뭐 죽음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몇 달 전에 UFO 책까지 냈어요. 그래서 외계 지성체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한국하고 있으니까 한국 문화와 관계된 것을 강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목이죠. 기적을 이뤘지만 불행한 나라. 사실 이 책 어디서 생각나는 제목이 있어요, 이거? 연상되는 게? 여기 영국의 기자로 오래 생활했던 마이클 튜던가 하는 친구가 낸 책 제목이에요. 원래 영어 제목은 Korea the Impossible Country였는데 그걸 이제 한국 출판사에서 기적을 이룬 나라, 행복을 잃은 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확히 집어냈어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사정을. 저는 한 몇 달 전에 행복은 가능한가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문화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용을 써도 안 된다.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사회 문화 전체가 엉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용을 써도 안 된다.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 문화에 옥죄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제가 며칠 전에 어이없는 일을 당했는데 우리 과의 동료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니 산책 나갔다가 개를 끌고 나온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우다가 그냥 넘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어이없는 일이 바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나라가 지금 한국이라 이런 거죠. 개 때문에 이 갈등이 많아요. 저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행복은 말이죠. 이게 사실은 주관적인 거예요. 먹고 사는 정도만 좀 해결되면 그다음부터 주관적인 거다.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사회적 가치관, 세계관의 이 달린 문제지 외부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임금이 수라상에다 음식을 차려놓고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밥맛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재벌 3세 애들, 그래서 베테랑에서 보셨겠지만 전 영화 아직 안 봤습니다만 아무리 자기가 돈을 많이 써도 걔들은 굉장히 불행한 애들이에요. 칼 사태 보셨죠? 땅콩인지 뭔지 하는 거. 그 친구들은 굉장히 불행한 상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이 불행하니까 그렇게 남한테 불행하게 대하는 거예요. 자신 행복한 사람은 절대 남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또 뭘 보면 순간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데가 어디예요? 뜻밖에도 부탄, 무슨 가스 이름 같습니다만은 벵글라데시, 돈하고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불교적인 세계관 혹은 이슬람적인 세계관에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다. 한국은 어때요? 지금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행복 지수는 바닥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행복해요? 근데 그 물어보고 싶으네. 한국 사람 행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 얼굴 보면 얼굴. 행복한 얼굴이 없어. 얼굴 펴진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가 헝거 지금 잠깐 넘어선 서자마자 어떻게 바뀌었죠? 앵고로 바뀌어서 모든 사회가 행복하지 않은 징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이뤘잖아요. 어떤 기적입니까? 다 아시죠? 6.25 직후에 세계에서 어떤 나라예요? 세 글자? 세 글자. 여러분들은 이제 젊어서 몰라 그거죠. 네? 얼마나 못 살았는지. 최빈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국민소득 67달러? 그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연락에 벌어봐야 6, 7만 원밖에 못 벌어요.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서양에서 저 사우스 코리아 저게 일어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서양식 표현은 다른 거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때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나를 보고 싶으면 말이죠. 다른 데 가지 말고 아프리카 소말리아 같은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때. 정말. 지금 북한 사람 얼굴 보면 정말 촌스럽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랬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50년 만에 GNP 몇 배가 성장을 해요? 약 400배? GDP는 800배? 이런 기적을 이룬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는 오늘 얘기 안 합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10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수출품이 뭔 줄 아세요?
70년대. 왜 웃으셔요, 근데? 아셔? 예? 행복해가지고. 지금 좋은 얘기가 아닌데 왜 행복해? 가발. 그때 가발 머리카락 많이 돌아다니게 있어요. 팔라고. 머리 파쇼, 이러면서. 그 다음에 신발. 오토바이, 이게 헬멧. 더 웃기는 게 스매끼리 우리나라 최고에 있었어요. 손톱 깎기. 이렇게 37. 그런 거 팔아서 연명했어요, 우리가. 그런 나라가 2000년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품목이 완전히 기술로 바뀌죠. 반도체, 전화기, 자동차, 조선, 가전제품, 석유화학, 철강. 전부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엄청나죠, 이게 이런 그 기적을 이룬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아니,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예. 지금 후진국,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40여 개국이 해방이 됩니다. 그 중에 선진국까지 온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한국 사람들은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안 해요. 그거 하다 보니까 된 거지. 그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민족도 못하는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더 놀랍고 자랑스러운 거는 제국주의 경험을 하지 않고도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서양 친구들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어. 아프리카나 이런 남아메리카 가지고. 거기서 차출해가지고, 부차출해서 자기들 그 바탕으로 선진국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맨 뒤에 쫓아간 게 누구예요? 네? 일본. 우리가 그놈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가서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죠. 근데 조금 예외가 하나 있죠. 어디? 월남에 가서 나쁜 짓 좀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월남 사람들이 용서한다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라를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고, 자, 국민 반 이상 뭐 하고 싶다 그래요? 이민 가고 싶대요. 지금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잘 살 수 있느냐? 한국이 우리보다 더 못 살던 나라인데 저렇게 잘 살았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본인들은 가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청소년 다시는 태어나기 싫은 나라 영순위 한국. 정말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 몇입니까? 밑에서 세 번째예요. 34개 가운데 행복지수 32위. 그 다음에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보다 한 서너 배가 높아요. 존속살인, 산업재해, 교통사고 사망, 군내 사고 사망, 노인 빈곤율, 해외 성구매, 성판매, 아동 성구매, 이게 전부 세계 탑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국이. 그래서 연세대학교 있는 박명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지표와 기술 지표.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야단이잖아요. 근데 신용 등급 매기는 회사에서 뭐라고 했었죠? 최근에 전부 유명한 세 회사에서 한국 한 단계 올려가지고 아시아에서 신용 등급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어요. 일본도 제쳤어요. 일본 한참 밑이에요, 지금. 그런 경제 지표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세계 최악의 인간 존엄과 인간 지표가 공존하는 나라. 그다음에 북한 또 있잖아요. 반보편적인 또 반문명적인 시대착오적인 인간 참상을 보여주는 북한.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럼 이 이유가 뭐냐?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를, 사회문화 문제를 얘기한다면 무한 경쟁. 아까 튜더라는 사람이 쓴 책도 행복을 잃은 나라. 왜? 살인적인 경쟁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안 그래요? 이게 힘든지 모르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말도 안 되지. 학습하는 거 보세요. 전부 선행학습이야. 보세요. 유치원 때 국민학교 선행학습하죠? 국민학교 때 또 중학교 학습? 현재가 없고 맨날 미래만 준비해요. 가면 또 그 다음에 또 미래. 대학교 오면은 취업 준비. 그 다음에 취업 들어가면 또 뭐예요? 결혼 준비. 현재 행복이 없어요. 항상 미래 행복, 오지도 않는 미래 행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이게 이렇게 된 핵심은
그 조선시대의 사회문화였던 6.25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이념, 이데올로기, 가치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굉장히 발달한 것 같지만 지금 사회는 조선 후기 사회 연장이다. 그렇게 봐요. 사람 생각하는 수준에서. 그래서 저는 이걸 폐유, 잘못된 유교만 남았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교의 어떤 뭘까요? 지금 한국 사회문화는요, 전부 유교예요. 지금 뭐 여기저기 이래저가 몇십 년 있었지만은 말할 때마다 기독교의 정신에 입각해서 그런 거, 기독교 정신 느껴본 적 없어요. 저는 뭐예요? 유교의 유교.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처가는 목사가 4명이나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독교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전부 유교입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반론 있으면 해봐요.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조선시대 유교가 너무나 뿌리 깊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 예를 들어봅시다. 한번 중국은 100년 동안 쓸어버렸죠, 유교를. 전부 그냥 완전히 박살냈어요. 그래서 남녀가 평등하게 됐고, 이 반말, 존댓말을 없애버렸어요, 다. 근데 그런 과정을 우리는 겪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유교의 그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문제가 효예요, 효. 우리가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는 전부 효에서 발생한다. 효라는 게 뭡니까? 우리 가문, 우리 가족만 위하는 거예요. 내 가문 유일주의. 거기서 내 새끼 유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교육해야 안 돼요, 그래서. 그 내 가문 유일주의가 그대로 지연으로 가는 거고 혈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에는 유교의 효가 있어요. 그러니까 폐쇄적인 집단주의. 제가 왜 이 조선 후기의 연장이라고 하는 거니? 임진왜란 때로만 잘 아시죠? 황윤기라고 김성일. 자, 가서 일본 가서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완전 상반된 견해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김성일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퇴계 제자예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절대로 그 양반이 도요토미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황윤길의 저쪽 집단이 무조건 반대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거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보세요. 어때요? 자기들이 여당일 때 이게 추진했던 그 정책을 야당이 되면 무조건 또 반대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정치가 뭐 좌파 우파가는 없고 뭐만 있다고 그래요? 좌파, 자기파만 있는 거예요. 자기만 무조건 맞는 거예요. 자기만. 이게 바로 유교의 효에서 나온 문제예요. 근데 효에서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자, 유교를 두 글자로 요약하면 바로 효하고 이겁니다. 뭘까요? 효, 무슨 유교 인의 가르침 아니에요. 효와 제. 효는 아버지와 아들의 서열을 한 거고, 제는 형과 아우. 이 권위주의 양산하는 거예요. 권위주의. 아직도 나이 타령하는 건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만나면 전부 승강기 안에서 엄마 아이들끼리 만나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얘 몇 살이에요? 한국 사람은 만나면은 나이 확인을 못하면은 안절부절을 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뭐예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How old are you? And are you married? 이 무한 경쟁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교육 계획이 안 되는 게, 80% 이상 되는 엄마들이 뭡니까? 교육 계획 아무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없어요? 내 새끼 좋은 대학만 가면 옆에 있는 새끼 죽든 말든 관계 안 해요. 이 유교 때문에 그래요. 이 유교는 기독교처럼, 기독교는 신이라는 공통되는 가치가 있죠. 유교는 이게 없어요. 뭐 대동세계라고 있는데 한번 실현된 적이 없어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사실 유교도 좋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조선시대 후기를 보면은, 여러분 문자도라고 들어봐. 문자도. 그 글자를 이 그림처럼 그려가지고 걸어놓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이게 있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싫으나 좋으나 매일 그걸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염치 있게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교육을 하는 데가 하나도 없죠. 전부 염치 없어요. 독선적 이기주의에다가 남탓주의고 무주대주의. 얼마나 주대 없어 한국 사람들.
자, 그럼 뭐 시간이 됐으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데 와서 시간 어기는 거예요. 정확히 저 20분 안에 끝납니다. 편가르기 이거 이거 대학도 말이죠. 이화여대도 그렇고 자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과가 편안한 과가 없어요. 다 편갈려지고 지도교수 다루면 학생끼리 얘기도 안 하고 그게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어쩜 우리 편가르는 게 심해? 자 그럼 이제 그게 첫 번째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유교를 대체할 새로운 세계관이 나오면 좋겠다. 그게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종교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종교로 통합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학자들은 또 배부른 소리예요. 뭐라 그래요? 무슨 이성적인 사회를 만들고 남을 배려하는 문화, 뭐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지. 그거 그런 문화, 그런 가치관은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종교에서 나와요. 일본 사람들 후에 저 참여 안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네? 일본 종교 신도에는 참회고 속죄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자기 머릿속에 나오질 않거든. 네? 그런 거예요. 왜 독일은 참회하고 독일은 기독교 국가니까 기독교는 참회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래 또 교육을 시키면 된대요.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선생은 또 누가 교육할 거예요? 그래서 저 마지막 제안하는 해결안은 일단 우리 문제를 좀 정확히 알자. 제가 근데 유교 자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말을 듣질 않아요. 유교가 우리하고 뭔 관계냐고요, 유교가. 한국 사람은 지금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유교적인 국가예요. 네? 우리는 너무 유교에 익숙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네? 뭐 기독교만 개신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불교도 전부 유교, 가톨릭 전부 유교야. 뭐 걷어내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정확히 알고 계속 우리가 서로 이제 여러분 배운 사람들이니까 문제점을 적시하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되면 이 어떤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집단적 지성이 발동을 해요. 거기까지 가면 해결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이렇게 배운 분들의 소관입니다. 딱 20분 만에 끝냈습니다. 고맙습니다.